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 체질 변화에 대한 관점 경우 이게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사실은 우리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긴 시간을 지금 마케팅을 좀 그러니까 스텝대로 좀 준비해 오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래 한 경험인 거예요. 오래 했던 관점, 오래 했던 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저희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서부터,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멤버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멤버 등록을 좀 해보자라고 작년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아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급기야는 올 초에는 아예 회사가 제도적으로 멤버를 아예 등록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가면서 뭐 스팟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는 뭐냐면 벨로시티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벨로시티가. 벨로시티라는 말이 있죠. 그 벨로시티란 말 안에는 뭐 블럭 500블럭까지는 한 블럭이다, 뭐두 블럭이다, 뭐 쉐어링 블럭이다, 플렉스 블럭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럭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블록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고 벨로시티라는 단어가 없어진다는 말이니까 그동안의 벨로시티 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벨로시티라고 하는 게 뭐였냐? 콤페인세이션이라고 하는 즉 보상 플랜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가장 틀인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춤을 추고 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춤을 추는 그 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로시티를 이제 좀 있으면 잊어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관한 체질 변화를 하기 위해서 쭉 이제 스텝대로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해와가지고 그 다음 달 25일인가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다 그룹별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시간도 없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 발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리더들이 많이 준비하고 많이 생각했고,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도 느꼈는데,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세 번째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가 큰 변화를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어, 그렇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금 따라와 있고 커다란 흐름의 중간에 있다. 그 중간에 가장 코어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각 그룹의 중심에 있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각 그룹을 움직이고. 그럼 제가 왜 갑자기 다음 주 목요일이면 다 회사에서 발표할 건데 이렇게 하냐? 운영진 팀메이트들이 듣고 와서 얘기를 분명히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가장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걸림돌이 뭐냐? 그동안의 나의 틀인 거예요. 내가 사업했던 경험. 사업했을 때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성공했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얼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 방향 정립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뭐 꼭 이렇게 돼야지 누스킨이 다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어. 이런 틀을 우리가 없애고 진짜로 정해진 거 가지고 100% 긍정의 긍정을 갖고 우리가 진행을 해도 지금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은 환경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누스킨으로 앞으로 평생을 같이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질 변화에 대한 관점 경우 세 번째를 좀 말씀드릴게요. 올 초에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 가장 바라는 건 리크루팅 조직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트워크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크루팅 조직, 이 머릿속에밖에 없다. 그래서 리크루팅에 모든 것을 걸고 올 한 해를 벌겠다. 응? 진짜 말 그대로 올인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모든 제도까지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싱가포르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5월 21일, 저한테는 이제 5월 21일이 사업을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지금도 5월 21일 딱 그냥 이렇게 외우잖아요. 5월 21일 쌍그릴라 호텔에서 미팅을 한 3시간 정도 미팅을 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참여한 리더들도 같이 한 3시간 정도 미팅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저랑 크리스랑 저는 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모나코 갔을 때 팀 멜스도 알 거예요. 나 빨간 띠까지 두르고 노 벨로스티라고 하는 거 머리띠 두르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 제일 큰 부정주의자였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가장 가슴 떨리고 야 이거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끈덕지게 응, 집착하고 있었구나라고 어마어마하게 반성을 한 날이고 그 끝나고 나서도 크리스 부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사업자를 대표해서 감사하다. 정말 많이 들으셨다. 많이 들었고 많이 참고해서 음,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걸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줬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5월 20일이든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5월 21일 날 이후로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동안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우리도. 회사는 회사대로 그 틀을 준비한 거고. 같이 사업자 파트와 회사 파트가 끊임없이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판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5월 21일 겪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거 새로운 판이다. 시장이, 완전 새로운 시장이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경쟁 상대가 아메이, 애터미, 응? 뭐, 요새 회사들 많잖아요. 애터미. 또 뭐 있어요? 뭐, 허벌라이프, 뭐, 유니시티.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회사가 경쟁 상대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어, 그냥 이미 시장은 변해 있었어. 그러니까 시장이 변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미 변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새 이게 이제 새로운 판이 시작됐다. 야, 여기서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 판, 아시잖아요. 뭐, 한국경제 새 판짜기, 뭐, 2차 전지 시장의 판이 바뀌다, 뭐, 판도 변화, 뭐, 이런 거 다 판입니까? 여기 지금 주물 같은 것도 보이죠? 오른쪽에.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새로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 이게 판이 바뀌는구나. 판이다, 새로운 판.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들끼리 서로 통하는 자문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뭔가 처음 발견한 고객들 말고 다른 타겟층으로 눈을 돌리는 게 필요할 때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캐스터 와이더넷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지들끼리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을 뜻하냐면 시장 앞에 겸손하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혼인의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야, 요새 뭐예요, 그 파워버 원 보너스인가? 그런 인센티브 보너스 보면 딱 그거 받자마자 어떤 리더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3만 원 벌려고 사업 소개하냐? 우리가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려고 이 사업 시작했냐? 이 사업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꼭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은 큰 사업이야. 이 사업은 네가 벌고 싶은 만큼 1,000만 원도 벌고 1억도 벌 수 있는 사업이야. 이런 말이?
맞는 말이냐?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꼭 맞는, 시장에서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만이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넓게 펼쳐지지 않은 거를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캐스터 와이더넷이라고 하는 말은 시장 앞에 겸손하자. 시장은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집착을 버리고 변화해야 되고 보다 넓은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경쟁 상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메이도 경쟁 상대고 애터미도 경쟁 상대지만 진짜 큰 경쟁 상대들은 우리나라의 1, 2, 3, 4, 5위예요. 지금 어필리에이트 마케팅하는 쿠팡, 아마존, 응? 그다음에 이게 뭐더라? 알리익스프레스. 응. 그다음에 여기 왼쪽 밑에 나오는 거 아이튠즈라고 하는 애플 플랫폼 있죠. 네. 그다음에 링크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즉 이 외에도요.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광고를 제휴 마케팅하는 회사, 뭘 제휴하는 회사. 그러니까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경쟁 상대도 이동했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던지는 그물이 그냥 내 앞마당에 던졌을 때 그냥 잡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넓은 네트를 짜고 있고 또 너무 넓지 않은 좁은 네트를 던지고 있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네트를 펼치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제가 사업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이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멋지게 살자. 응? 우리 대에서 가난을 끊고 진짜 돈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자. 맞잖아요. 또 그래서 사업을 했고. 근데 굉장히 강한 성향의 사람들을 다 만나봐도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래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대부분은요. 이게 시장이 바뀐 거예요. 대부분은 지금보다 한 돈 100만 원 더 벌고 싶어요.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내 앞마당에 그물을 던졌는데 대부분 안 잡히는 거 보니까 내가, 내가,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를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넓게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해, 남해, 서해에 그물을 던졌는데 계속 안 잡히는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던지고 넓게 던지다 보면 거기에 맞는 한 달에 돈 1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억 벌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것이 채워지는 거고. 우리 마케팅에서는 일반 어플리에이터들, 일반 어플리에이트 마케팅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어플리에이트 마케팅, 즉 인스턴트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 대부분이라면 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은 사람, 관계. 제가 지난번 랑연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죠. 이번 두바이 가서 크게 느낀 게 그거라고. 최근 한 5년간 바르셀로나 이후로 계속 팀메이트마다 갔을 때 회사는 계속 무슨 얘기 했냐면 SNS, 계속 플랫폼, 길기 이코노미, 변화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그 플랫폼 비즈니스나 인플루언서, SNS로 성공한 리더들이 계속 티업하고 했어요. 근데 두바이에서는 안 그러더라고. 주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두바이에서 얘기한 게? 주로 사람, 관계, 좋은 관계. 이런 거 얘기했어요. 주로. 그러고 올린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올린하자. 우리 올린하자. 여러분들을 믿고 한다. 우리 회사의 주인은 여러분들이다. 음. 그런 얘기를 주로 했어요. 이 인플루언서, 뭐, 플랫폼, 뭐 SNS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 회사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 더 이상의 뭐, 무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니, 메가 인플루언서니, 이런 얘기 안 해도 이미 그런 시장이 돼버렸어. 거기에서 중요한 우리만의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바뀐 게 뭐였냐면, 왜 이거를 하게 됐나. 보상 플랜을 회사가 변경한 이유는요, 이미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어, 코로나 이전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예요, 컨설팅하는 회사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컨설팅을 네트워크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장에 대한 컨설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했나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100명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금보다 어떻게 수입을 더 얼마만큼의 수입을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아까 같은 거예요. 큰 돈이 아니고 지금보다 얼마 더를 추가적으로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떻게 그걸 더 벌고 싶냐 했더니 그냥 뭐 제품을 공유하여 소득을 창출을 좀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처럼 후원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사람. 이 비율이요. 비교도 안 되게 제품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수입을 조금 더 창출하겠다는 사람이 70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리크루팅만으로는 네트를 확장하기가 어려운 주변 환경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리크루팅을 시도했는데 리크루팅이 안 되는 그런 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요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요구에 맞는 그 니즈에 맞는 보상을 회사에서는 이제 진행하게 된 겁니다. 회사에서는 음,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날개를 얘기를 했어요. 벨로시티가 없어지고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회사의 새로운 보상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두 날개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6대 리더십 보너스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리더십 드리븐 컴퍼니입니다. 라고 명확한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회사 대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마케팅과 비교했을 때 6대 독립된 이그제큐티브한테, 독립사업자한테 6대까지 커미션의 5%를 일괄적으로 줄 수 있는 보상을 해주는 회사는 노스킨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커미션을 벌 수 있는 구조가 6대 리더십 보너스를 갖고 있는 우리 회사예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진짜. 이거 진짜예요. 내가 여러 개, 많이 알잖아요, 제가. 진짜 6대까지 주면서 가장 많은 커미션을 받는 회사가 그것도 지속적으로 받는 회사가 우리 회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회사가 유일해. 6대 리더십 보너스 받는 회사. 그걸 진짜로 지속적으로 받는 회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는 리더 몇몇도 팀이었는데도 팀이었도 여행도 잘 안 오고 그냥 6대 보너스 뭐 7년, 8년째 계속 그 커미션 계속 받는 리더도 많습니다. 누스킨이 유일합니다. 다른 회사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본인이 사업을 그만두는 순간 커미션을 이렇게 받는 회사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회사의 리더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내가 그만두는 순간 거의 수입이 없다고. 음. 왜냐하면 양쪽에 맞춰지지 않고 이런 게 있어서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 6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일한데 여기에 어필리에이트,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지금 주변에서 필요한 어필리에이트들까지 담아낼 수 있는 두 가지에 만족하고 있는 보상은 유일해요. 대부분의 어필리에이트 회사는요, 말 그대로 기기 이코노미의 대상이 돼. 아까 전 보여드렸던 무슨, 뭐, 애플이니, 뭐, 아마존이니, 알리익스프레스니, 쿠팡이니, 이런 거 다 기기 이코노미 세대들을 위한 것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강력한 사업적 6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보상은 그 어필리에이터 회사에는 없습니다. 아예. 아예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회사가 누스킨 유일하다. 난 거기에서 일단 5월 21일 이후에 거기에서 좀 약간 설렜어요. 지금도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야, 새로운 보상과 새로운 틀, 새로운 프레임으로 야, 이렇게, 이런 새 판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설렘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어플리에이트들을 잡아서 우리 조직에 수용하려면 수용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강력한 리크루팅이다. 그건 강력한 수용력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6대 리더십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에너지를 표현해 줘야지 우리가 자랑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교회에서 요새도 하는 교회에도 두 날개 시스템이 있나 봐요. 큰 시스템, 작은 시스템. 예, 구글에서 구글링 해봤더니 전진을 원한다면 양쪽 노를 저어야 된다. 한쪽 노만 지면 계속 제자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한쪽 날개만 지면 계속 같은 자리잖아요. 믿음과 행함 얘기하듯이 뭐 큰 모임, 작은 모임 하면서 교회에서도 사역할 때 이런 이 두 날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강한 수용력의 어필리에이트, 강한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6대 리더십. 이 두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촘촘한 네트를 넓게 짜서 이런 만선 리크루팅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리더의 한마디가 누스킨의 사업 방향을 굉장히 암시해주는 좋은 표현을 하나 봤어요. 이 헬시 원장님인데 홍순영 리더라고. 제가 그날 모이기로 했어요. 미팅에서 모이기로 한 날인데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 오후에 페이드 어플리에이트 한 명 만들고 시간 맞춰서 갈게요. 금방 맞춰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아 그러면서 사업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다. 페이드 어플리에이트 한 명 만들고 시간 맞춰 갈게요.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리크루팅 한 명 하겠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앞으로 리크루팅을 예전처럼 한 달에 인생을 바꿀 사람 아니면 뭐 음? 시간과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거를 완전히 가문을 우리 세대에서 가난을 없애버리고 응? 내 세대에서 뭔가 그냥 잘 사는 세대가 되겠다는 큰 욕구를 가진 사람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조금의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이 리크루팅 대상이어야 된다는 관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이라고 하면 그냥 페이드 어플리에이트 한 명 만드는 것도 우리 이제 리크루팅이에요. 자, 그리고 용어 정리를 좀 해보죠. 멤버와 어필리에이터,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파트너들도 정확히 이해됩니다. 멤버는 그냥 소비자입니다. 멤버는 소비자다. 그리고 우리도 최초 등록은 다 뭘로 시켜야 됩니까? 멤버로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멤버로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멤버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다 멤버가 되게 중요하게 될 거예요. 멤버,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ARO 있죠? 이것도 여러분의 일대 소비자, 즉 일대 멤버의 이름으로 앞으로는 AR을 하게 될 거예요. 어필리에이트는 뭐냐? 커미션을 받는 회원이 어필리에이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끼리 용어 정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파워버 원 보너스로
파워원 보너스로 신규로 뭐 멤버를 등록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니까 신규고 뭐건 이런 거를 이제 말을 듣는데 이제 정식 보상으로 바뀌면 그냥 신규고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멤버예요. 멤버한테 일어나는 매출액에 대해서 몇, 퍼, 몇, 몇 포인트 이상이면 뭐 몇 프로. 또 그 어필리에이터의 그 상위 어필리에이터는 지금 크리에이터 보너스라고 받잖아요. 뭐 크리에이터는 아니겠죠. 기존에 있는 밑에 어필리에이터니까. 그 어필리에이터의 매출액에 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받게 되겠죠. 근데 어필리에이터는 커미션을 받는 회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멤버는 어, 소비자다라고 용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잠깐 첨언을 드리면 회사가 뭘 봐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얘기를 많이 들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냐면 어필리에이터들한테는 아니 어필리에이터가 멤버, 소비자한테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필리에이터를 많이 리크루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은 BR이 아닌, 사업자가 아닌 어필리에이터를 리크루팅 할 때, 이들은 아직까지 정확히 포인트니, CV니, PV니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TR라인 T를 하나 나갔어. 그럼 1000포인트죠. 144만 5천 원이야. 144만 5천 원이면, 이게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니까. 144만 5천 원. 그러면 그거에 뭐, 8%다. 그럼 143원에 8, 그냥 그거의 포인트가 몇 포인트라 뭐 얼마다. 그게 아니고 그냥 144만 원에 8천 원. 아니, 8%. 그럼 얼마예요? 그게 그 사람이 받는 셀링 포인트, 셀링 커미션이에요. 뭐 신규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바뀌는 거라면. 그리고 그거를 그 어필리에이터를 만든 상위 어필리에이터 있죠. 그것이 BR일 수도 있고 BR이 아닐 수도 있죠. 상위 어필리에이터는 8%보다 더 많은 12%를 받아요. 그 12%가 포인트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금액. 뭐 150만 원에 뭐 10%다. 그럼 15만 원. 뭐 12%다. 뭐 16만 얼마. 이런 식으로 돈으로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포인트들은 그냥 뭐 굳이 뭐 몇 포인트냐, 뭐 CV가 뭐냐 이런 거를 어필리에이트들은 굳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가장 아주 심플하게 리크루팅하고 매출하고 소비자 만들 멤버 등록하고 소비자 만들기 그렇게 돼 있어요. 어필리에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좀 정해주고요. 이것만 봐도 벌써, 아, 어필리에이터들 마케팅이 굉장히 쉽겠다. 굉장히 탄탄하게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ROI를 앞으로 그냥 어떻게 넣으면 ROI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넣어가지고 TR 두 개만 사면 ROI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어느 정도를 진행했을 때 ROI를 넣자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 본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5개, 내가 어필레이터야. 그러면 5개의 ARO 정도. AR로 한다는 거는 많은 걸 함유하고 있습니다. 앱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행정을 안다는 얘기고, 주문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많은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ARO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 5명의 ARO가 있고, 내 밑에 2명의 어필리에이터 정도가 있다? 그러면 스폰서가 권유해야죠. 이제 LOI 넣고 사업을 해보시면 어때요? 사업을 하게 되면 당신 밑에 있는 어필리에이터에 대해서만 12%, 16% 받는 게 아니고 그 밑에까지, 그 밑에까지 무한대까지 전체 매출액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대까지 포함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직업 사업처럼 해보시면 어때요? 잡처럼, N잡으로. 그래서 LOI를 권유하게 되죠. 이렇게 LOI 가이드라인도 정확하게 해주면 우리가 서서히 해나가면 이것이 문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BR 서클을 보면요. 어,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즉 커미션을 받는 회원이 일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이나 여러분이나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는 일대에
커미션을 받는 회원이 몇 명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앞으로는 6명의 페이드 어필리에이터, 즉 우리가 뭐 식스파 많이 했죠. 6명의 페이드 어필리에이터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계속 리크루팅이 돼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대 6명의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즉 식스파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리크루팅 활동이 될 겁니다.